안녕하세요, 한상원입니다. 오늘은 빅오 표현법과 복잡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오라고 하는 개념이 알고리즘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장벽입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죠. 빅오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코드를 실행했는데 제일 최악의 경우가 나올 때까지 총 몇 번이나 연산이 돼야 되고 몇 번이나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될까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복잡한 코드인가. 그래서 복잡도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빅오 표현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코드죠. 여기 친구들 이름 5명이 있고요. 그리고 볼문을 돌면서 첫 번째 친구부터 콘솔 로그로 찍어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만약에 제가 준우라는 친구가 나올 때까지 이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는 몇 번이나 실행될까요? 5번이 호출이 돼야지 끝이 날 겁니다. 반면에 민준이라는 친구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코드만에 끝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반복 횟수를 friends의 length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변되는 숫자, 이 프렌즈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무한히 늘어난다고 하면은 n만큼 이 반복문은 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찾고자 하는 친구가 마지막에 있다면은 n번 연산이 되어야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빅 O에다가 n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O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컬렉션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n의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 연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n이 100이면 뭐 이만큼, 1000이면 그거의 10배만큼 그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루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루프 코드는 n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제곱으로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반복문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반복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0을 넣게 되면은 바깥의 반복문은 10번 실행되겠죠. 그리고 그 안의 반복문도 10번 실행되면서 10 곱하기 10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100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5n의 제곱 만큼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n제곱만큼의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력되는 크기에 따라서 제곱만큼의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요. 5의 n인 경우에는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1, 2, 3, 4, 8, 16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똑같이 1, 2, 3, 4, 8, 16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제곱인 경우에는 1일 때는 1이 나오지만은 들어가는 값이 1000이 됐다 라고 하면은 총 들어간 시간은 1000의 1000배 즉 100만이 되게 되는 겁니다. n의 3승 또는 2의 n제곱, n 팩토리얼 이런 거에 따라서 연산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을 짠다. 성능상 문제가 안 되는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n이 증가돼도 문제가 안 되는 복잡도를 가진 코드를 짜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5의 1 이런 건 뭘까요? 여기 코드에 보면은 5의 1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보시면 n 값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혀 총 시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앞선 코드에다가 제가 맨 밑에 hello everyone 이라는 콘솔 로그라 명령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면 친구 목록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연산의 횟수는 늘어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이거는 한 번의 연산만 발생을 할 겁니다. 코드상에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n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이처럼 n의 값을 받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를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방금과 같은 코드를 5에서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는 n이 무한히 커질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플러스
상수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수값은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므로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에서도 밑에 코드 한 줄이 있었지만 위에 있는 이 코드도 있잖아요. 이 코드도 있고 여기서 폴문을 선언하는 이런 코드들도 있으니까는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여기에 있는 것만큼이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 2, 3, 4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복잡도를 말할 땐 5의 n이다. 뒤에 들어가는 이런 숫자는 다 없애도 무관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 표현법은 복잡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도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시간 복잡도가 돼요. 입력한 값 n이 커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발생을 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요청을 보내는데 서버 쪽에나 아니면 뭐 연산을 하는데 사용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산 속도가 막 100배, 1000배씩 느려지면은 누가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도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됨에 따라서 n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간이 변경이 될 건데 n의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코드들은 사실상 메모리상에서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코드 하나하나는 사실상 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SP 그리고 C 그리고 SP의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SP 총 공간 요구량은 C와 그리고 SP의 N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럼 C는 뭘까? C는 고정 공간 요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입력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고정된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SP의 N은 뭐냐? 가변 공간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n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가변 공간 요구 값이 변경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코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코드는 n이 0보다 클 때 이걸 마이너스 1 하면서 계속 호출을 해요. 재귀적으로 호출을 하고 그리고 0보다 작아지면은 그냥 1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팩토리얼을 구현을 한 거죠. 근데 이 팩토리얼을 구현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팩토리얼을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메모리상에서는 팩토리얼들이 계속 잡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1000이라고 값을 넣게 되면은 이 1000이라고 하는 팩토리얼이 실행된 상태에서 1000 곱하기 1000 빼기 1이니까 팩토리얼 999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팩토리얼 999를 또 호출하니까 998을 호출하겠죠. 그럼 이 연산이 끝날 때 동안 계속 팩토리얼들은 누적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n의 개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n의 개수만큼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연산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효율적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공간 복잡도는 5의 n이 되겠지만은 팩토리얼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이와 같이 비고 표현법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비고 표현법을 쓸 때는 우리가 5가지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법칙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극한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fn이 5의 g의 n이라고 한다면 k의 fn, k배만큼 실행된 f의 n 함수는 똑같은 복잡도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1-4번 코드를 보면은 여기 있는 for each만큼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감싸 보도록 할게요. 가령
펑션 루프라고 하고서 여기는 코드를 이렇게 감싼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루프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여러 번 실행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4번을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총 실행되는 횟수는 몇 번이 될까요? 각각의 횟수마다 프렌즈의 랭스만큼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n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n번만큼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총 합해서 4번 4n만큼이 실행이 될 겁니다. 4n만큼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n이 10일 때는 40이 되겠죠. 그리고 100이라고 하면은 400이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값이 이렇게 곱하기가 처리가 된다. 여기 이 루프 안에 복잡도 5의 n이잖아요. 5의 n 만큼의 복잡도를 갖고 있는 루프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4번 실행을 하면은 이 4번 실행한 값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4의 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4번 실행한 거를. 이게 비고 표현법의 첫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펑션 fn이 이러한 복잡도를 갖고 있는 것 안에 또 함수가 있죠. h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g의 n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그것도 복잡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함수가 또 이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안에 있는 거를 합친 것과 같다. 사실 지금 이게 표현이 되게 좀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프렌즈 랭스에 따라서 반복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은 이 루프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5의 n만큼의 복잡도, 5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루프라는 함수는 이런 복잡도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함수를 제가 뭐 하나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 함수는 이거를 2번 실행시키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by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 루프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복잡도가 어떻게 되나요? 2번 실행되니까 2n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실행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총 복잡도는 여기서 n번, 또 여기서 n번, 여기서 n번 실행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루프 함수를 하나 실행시켰고 그 다음에 이 루프2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켰으니까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실행시킨 거는 사실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될 수 있고 또는 이걸 코드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루프1, 루프2를 이런 식으로 더할 때 이 두 개를 감싸는 펑션을 커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커버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제가 짠다면은 이거는 두 개의 함수를 합친 함수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친 함수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의 비교 표현법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항 법칙인데요. 다항 법칙은 K차 다항식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루프라고 하는데 데이터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싸준다고 해볼게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여기 폴문으로 해서 이 데이터의 랭스만큼을 이 루프를 이렇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n번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n번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n의 제곱만큼의 실행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 번을 실행시키는 식이 되므로 이것의 복잡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비고표현법으로는 n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k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k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곱의 법칙인데요.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하나의 함수 안에 복잡도를 갖고 있는 또 이 안에 h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고 얘네들을 그냥 곱해버리면은 안에 것도 서로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뭔가 표현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없어요. 여기 있는 커버라는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봅시다. 여기 콜백 펑션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콜백 펑션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코드를 짰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안에다가 콜백 펑션 안에 이렇게 루프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콜백이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의 값이 루프가 실행이 되는 구조를 짜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콜백과 무관하게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5의 n이 될 겁니다. 5의 n번만큼의 이런 실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안에 들어간 거를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곱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짜이면 이 횟수만큼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이 돼서 결국은 n의 제곱만큼의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위 법칙을 살펴봅시다. 전위 법칙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죠.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복잡도를 또 영향을 미치는 이 함수가 또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건너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코드 말고 우리 제일 쉬운 코드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써볼게요. hello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복잡도는 어떨까요? 코드가 한 번만 실행됐으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담고 있는 또 다른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hello라고 하는 이상한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hello를 담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이 hello라고 하는 함수에는 비고표현법으로 이거고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죠. hello라고 하는 거의 비고표현법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전이가 된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식으로 감싸진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이가 된다. 그럼 얘도 결국은 위와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하고 나면은 뭐야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건 보통 우리가 반복문이겠죠. 반복문이 생길 때는 비고표현법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이 n번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n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 두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반복이 됐으니까 한 번 코드가 쓰였으니까 1, 그리고 여긴 n번 코드가 쓰였으니까 n, 그리고 이 밑에 비슷한 코드가 또 이런 식으로 쌓였다라고 하면 각각이 n이 돼서 만약에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복잡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5의 3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비고표현법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수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없어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이 n 앞에 있는 값도 이렇게 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코드를 3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3n이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잡도는 우리가 5의 n이냐 5의 n 제곱이냐 3승이냐 4승이냐 아니면 뭐 로그냐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들어간 개수나 이런 것도 물론 엄청 커지면은 막 앞에 값이 막 엄청 이런 식으로 커지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값을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